경북 봉화의 오래된 마을. 이정호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낡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아내 영숙과 함께 살던 마지막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전 그날 영숙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정호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산골 마을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영숙은 정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혼자 두지 마였다. 그날 이후 정호는 아내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에 빛, 침대 시트까지. 가끔 밤중에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아내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게 위로가 됐다. 집 안에는 거의 모든 게 멈춰 있었다. 단 하나 거실 구석에 놓인 브라운관 텔레비전만이 예외였다. 15년 전 폐가 직전에 중고점에서 사온 것이었다. 주인 노인은 이상한 말을 했었다. 이거 밤에만 켜세요. 낮에 켜면 안 돼요. 정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습관처럼 밤에만 TV를 켰다. 이상하게도 방송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가끔 화면이 나왔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나 뉴스 같은 것들. 정호는 어디선가 신호를 주워오는 거겠지 생각했다. 2025년 10월 6일 밤 11시. 정호는 습관처럼 TV 앞에 앉았다. 소주 한 잔을 따르고 전원을 눌렀다. 찌지직.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선명한 뉴스 화면이 나타났다. 여느 때와 달리 HD급으로 또렷했다. 2025년 10월 7일 오전 9시 20분. 봉화읍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호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10월 7일? 내일이잖아. 달력을 확인했다. 분명히 오늘은 10월 6일이었다. 아, 시간 표시가 잘못됐나 보네. 그는 다시 화면을 봤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자 천 밑으로 낡은 갈색 구두 한 짝이 보였다. 저 구두 어디서 봤는데?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봉화읍 거주 60대 남성 이정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화면이 전환됐다. 복지관에서 찍은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분명히 지난주에 촬영했던 것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홍보 영상. 정호 자신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채널을 돌리려 했으나 버튼이 먹히지 않았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TV는 꺼지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기자가 말했다. 이정호 씨는 평소 건강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정호는 TV 플러그를 뽑았다.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뽑혔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꺼져. 제발. 그가 TV를 주먹으로 쳤다. 그제야 화면이 꺼졌다.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고장난 거야. 옛날 녹화본이 나온 거겠지. 이름이 우연히 같았던 거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 뉴스는 너무 생생했다. 마치 실제로 찍은 것처럼.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 하지만 나가볼 용기가 없었다. 새벽 3시쯤 아내의 방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이 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무겁고 끈적한 소리였다. 10월 7일 아침, 정호는 일부러 집에 있기로 했다. 복지센터 앞에 가지만 않으면 되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TV를 천으로 덮어버렸다. 오전 9시 현관벨이 울렸다. 복지관 직원 김 씨였다. 이정호 어르신, 오늘 독감 무료 예방접종하는 날이에요. 가셔야죠. 아,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에이, 걸어서 5분인데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 씨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다. 복지센터 앞만 조심하면 돼.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걸었다. 복지센터 앞 횡단보도. 정호는 잠시 멈춰 섰다. 저 건너편이 복지센터였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어르신, 건너가세요. 정호는 심호흡을 하고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어르신, 누군가 정호를 밀쳤다. 그는 옆으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손바닥을 찧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다. 차가 멈췄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로 위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갈색 구두를 신은 노인. 옆집 박철수였다. 119, 119 불러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TV에서 본 그 장면이었다. 하얀 천, 구급차, 경찰. 모두 똑같았다. 다만 한 가지만 달랐다. 죽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박철수였다는 것. 경찰이 다가왔다. 이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네. 박철수 씨가 이정호 씨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진술서 작성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TV에서는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이름은 맞았는데 사람이 바뀐 거야? 그는 박철수의 시신을 봤다. 천 밑으로 보이는 그 갈색 구두. TV에서 본 바로 그것이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정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는 천으로 덮인 TV를 오래 쳐다봤다. 다시 켜면 또 뭔가 보일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손이 저절로 천을 걷어냈다. TV는 여전히 플러그가 뽑힌 채였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가 전원 버튼을 눌렀다. 찌지직. 이번엔 화면이 더 빨리,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2025년 10월 8일 오전 2시 30분. 봉화읍 17-3번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7-3번지. 자신의 집 주소였다. 화면에는 불길에 휩싸인 집이 보였다. 소방차들이 물을 뿌렸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카메라가 집 앞 번호판을 클로즈업했다. 17-3. 사망자는 이 집에 혼자 거주하던 이정호 씨로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다. 불탄 집 내부가 보였다. 거실 한가운데 검게 탄 시신이 있었다. 그 앞에는 이상하게도 멀쩡한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나 전기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화재는 고인의 아내가 사용하던 방에서 시작됐다고. 정호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 영숙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닫아뒀는데. 화면 속 기자가 계속 말했다. 이정호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왔으며 그때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됐다. 불탄 집 창문 너머로 하얀 형체가 보였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카메라가 줌인하려는 순간 화면이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정호의 집. 지금 이 순간의 거실이었다. 카메라는 천장 모서리 어딘가에서 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정호는 TV 앞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다. 마치 CCTV처럼. 뭐야 이게. 화면 속 정호의 뒤로 복도에서 무언가 다가왔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정호에게 다가왔다. 정호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TV 화면 속에서는 그 여자가 지금 정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영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3년 전과 달랐다.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온통 검었다. 입가에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화면 속 영숙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TV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당신 나를 버렸어. 영숙아, 나 혼자 죽게 내버려뒀어. 구급차도 안 불러줬어. 그게 아니야. 나도 불렀어. 그런데 늦게 와서. 거짓말. 당신은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날 안고만 있었어. 진작 불렀으면 난 살 수 있었어.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영숙이 쓰러진 직후 정호는 패닉에 빠져 그저 아내를 안고만 있었다. 119에 전화한 건 거의 20분 후였다. 영숙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가 날려버린 것이다. 미안해 미안해 영숙아. 화면 속 영숙이 천천히 웃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것 같은 미소였다. 이제 당신도 나랑 같이 가야지. 혼자는 싫어. 그 순간 TV 화면이 일그러지더니 그 안에서 손이 뻗어나왔다. 창백하고 축축한 손. 손톱은 길고 검었다. 정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손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공기 중에서 물결치듯 움직이며 안 돼. 정호는 바닥을 기어 현관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랑찰랑. 물 같은 소리. 뭔가 TV에서 기어나오는 소리. 정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영숙이 TV에서 나와 거실 바닥에 서 있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발밑에는 검은 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비틀며 정호를 바라봤다. 같이 가자. 영수가 제발.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바닥에 발자국이 찍혔다. 검은 발자국. 그녀는 정호 앞에 섰다. 차가운 손이 정호의 뺨을 어루만졌다. 무서워. 나도 그날 무서웠어. 혼자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녀의 입에서 차가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썩은 냄새가 났다. 이제 우리 함께야. 영원히. 그녀의 입이 정호의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숙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됐다. 정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박철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정호 어르신, 저 박민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통화 소리가 들리자 영숙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우로 얼굴을 감쌌다. 아, 네, 꼭 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영숙이 다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움직임이 느렸다. 마치 뭔가 약해진 것처럼. 정호는 깨달았다. 산 사람의 목소리, 그게 약점이야. 그는 재빨리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아무 번호나 눌렀다. 동네 슈퍼마켓 번호였다. 여보세요? 슈퍼 주인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흐릿해졌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영숙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녀는 분노한 얼굴로 정호를 노려봤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정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깊은 밤에 아무도 듣지 못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영숙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더 빨랐다. 정호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쾅! 쾅! 열어, 문 열어. 정호는 창문을 보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1층이라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랑찰랑.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돌아보니 영숙이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걷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정호는 있는 힘껏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졌다. 땅바닥에 얼굴을 찧었다. 입에서 피가 났다. 영숙이 그 위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혔다. 이제 끝이야. 그녀의 손이 정호의 목을 조였다. 숨이 막혔다. 정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의식이 멀어졌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차 헤드라이트였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정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다. 차가 멈춰 섰다. 마을 이장이었다. 정호 씨? 왜 이러시오? 이장이 다가오자 영숙이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장님,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잠깐만 집 말고 다른 데로.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제발요, 집에는 못 가겠어요. 이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호를 차에 태웠다. 그럼 우리 집에 가시지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차가 출발했다. 정호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 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내일 밤에 봐. 이장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집은 그대로였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남은 검은 발자국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정호는 TV를 쳐다봤다. 저 물건을 없애야 한다. 그는 TV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는 TV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이걸 부숴야 해. 그는 망치를 들고 TV를 내리쳤다. 화면이 금이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TV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기는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당신 왜 내 선물을 부쉈어? 영숙의 목소리였다. 정호는 천천히 집안을 봤다. 거실 한가운데 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낮은데도 나타난 것이다. TV는 내가 준 거였어. 당신이 외롭지 않게. 내가 당신을 볼 수 있게. 뭐라고? 15년 전 내가 중고점에서 사온 거 기억나? 그때부터 난 알고 있었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했어. 저 TV 안에 내 혼을 조금씩 담아뒀어. 정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야? 난 혼자 가기 싫었어. 당신과 함께 가고 싶었어.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우리는 함께 될 거야. 안 돼. TV를 부쉈으니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직접 데리고 가는 거. 그녀가 손을 뻗었다. 정호는 현관문으로 달렸다. 밖으로 뛰쳐나와 마을 쪽으로 달렸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숨이 차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집에 못 가겠어요.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정호의 간곡한 부탁에 사무실 소파에서 쉬게 해주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정호는 창밖을 불안하게 쳐다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정호 어르신, 이제 집에 가셔야죠. 우리도 퇴근해야 해요. 안 돼요. 제발 오늘 밤만.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귀신이 쫓아온다고? 죽은 아내가 나를 데려가려 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결국 그는 복지센터에서 쫓겨났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정호는 집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어디든 집이 아닌 곳이면 됐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그는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있는 작은 폐가로 향했다. 10년 전 주인이 죽고 비어있는 집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호는 구석에 앉아 숨을 죽였다. 창밖을 경계하며 밤 10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정호는 조금 안심했다. 여기까지는 못 올 거야. 그때 폐가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랑. 정호의 몸이 굳었다. 저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찰랑, 찰랑.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호는 입구를 향해 기어갔다. 하지만 문이 저절로 닫혔다. 쾅! 도망칠 수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정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사방을 둘러봤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난 찾을 수 있어. 우린 부부잖아. 영수가 제발 날 놔줘. 왜? 우린 사랑했잖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살아서 함께하자는 거였어. 죽어서도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갑자기 정호 옆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영숙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깜짝이야? 그녀가 웃었다. 정호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뛰었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유리 파편에 팔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산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멀리 더 멀리. 한참을 달려 멈춰 섰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와 있었다. 산 중턱 어딘가 달빛 아래 비석들이 보였다. 공동묘지였다. 하필 여기. 그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뒤에 영숙이 서 있었다. 여기가 좋네. 조용하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 있잖아. 기억나? 우리 데이트하던 곳. 영수가. 그때 당신이 말했었지. 죽어서도 함께 묻히자고. 정호는 기억났다. 20대 때 젊었을 때 했던 철없는 말. 그때는 그냥 로맨틱한 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나는 진심이었어. 영숙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어. 평생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죽을 때는 그냥 지켜만 봤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다가왔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야. 정호는 뒤로 물러나다 비석에 걸려 넘어졌다. 등이 차가운 돌에 부딪혔다. 영숙이 그 위에 올라탔다. 같이 가자. 제발.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정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또다시 영숙이 움찔했다. 정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 목소리였다. 3년 전 아내 장례식 이후 연락을 끊었던 아들. 민수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오늘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아버지 곁에 가라고. 영숙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민수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아버지가 위험해. 네.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봉화마을 뒤 공동묘지야. 빨리 와줘.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숙이 다시 다가왔지만 이번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아들이 온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와. 민수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 그녀의 눈에서 더 많은 검은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민수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정호는 깨달았다. 영숙이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외로웠던 것이다. 영숙아. 난 그냥 외로웠어.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웠어. 그녀가 울먹였다. 당신과 민수 없이 혼자 차가운 곳에. 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영숙의 어깨에 얹었다.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같이 가줘. 안 돼. 아직 우리 아들이 있잖아. 민수는 엄마 없이 자랐어. 아빠까지 잃으면.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검은 눈이 정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넌 계속 혼자 살 거야? 나 없이? 그래야지. 민수가 결혼하는 걸 봐야지. 손주도 봐야 하고. 영숙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나도 보고 싶은데. 너도 볼 수 있어. 저 위에서. 정호가 하늘을 가리켰다. 거기서 지켜봐줘. 우리 민수 잘 크는지. 영숙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민수 잘 돌봐줘.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가끔 내 이야기 해줘.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그럼 매일 할게. 영숙이 미소 지었다. 이번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였다. 검은 눈물이 사라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영숙이 됐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영숙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발끝부터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다. 아,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TV 뉴스, 그거 진짜 미래였어. 하지만 바꿀 수 있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럼 오늘 밤 화재는? 내가 피했잖아. 집에 안 갔잖아. 그녀가 웃었다. 영리한 남편.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민수야. 부자는 3년 만에 껴안았다. 둘 다 울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민수야, 우리 같이 살까? 아빠 혼자 있기 외로워. 그럼요. 당연하죠. 둘은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호의 집 쪽에서 연기가 보였다. 저기 불이야. 소방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정호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와 민수는 안전하게 밖에 있었다. 소방관이 다가왔다. 이 집 주인 이정호 씨 아십니까? 제가 이정호입니다. 다행히 집에 안 계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관들은 불탄 잔해를 조사했다. 화재 원인은 이상하네요. 불은 안방에서 시작됐는데 발화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호는 그 안방이 영숙의 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잔해 속에서 소방관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것은 TV였다. 정호가 아침에 망치로 부쉈던 바로 그 TV.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다. 마치 엄청난 고열에 노출된 것처럼. 그리고 녹아내린 화면 한가운데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미안해. 사랑해. 정호는 그 글자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개월 후 정호는 민수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손주 지민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에 계셔. 하늘? 저 별 중에 하나가 할머니야. 밤마다 우리를 지켜보시지. 우와, 할머니 예쁜 별이에요? 그럼, 제일 예쁜 별이지. 정호는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영숙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 정호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봤다. 젊은 날의 영숙과 자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잘 자, 영숙아. 우리 손주 예쁘지? 너 많이 닮았어.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영숙을 만났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 아래 서 있었다. 예전처럼 아름다웠다. 여보,
나 행복해. 당신도 행복해 보여서. 너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잘한 거야.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천천히. 둘은 손을 잡고 꽃밭을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봉화의 그 폐가 불탄 정호의 집은 철거됐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본다고 했다. 파란 빛. 마치 오래된 TV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 빛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저건 이정호 부부의 혼령이라고. 하지만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마을이 평화롭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사이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부부의 터라고 불린다. 죽어서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깃든 곳.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다.